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일주일에 8일 정도를 PC방 가고 일주일에 8일이요? 그럼 사는 건가요? 집에 왔다 다시 가는 거예요. 아, 다시 가는 거예요? 하루는 다시 가는 거죠. 어. 집에 와서 출석 체크만 하고 집에 이제 다시 가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믿어주시는 것도 네. 있었고 그냥 어머님 말씀은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데 게임에 이게 공부로만 바뀌면 얘는 대성할 것 같다. 아, 뭐라도 하겠지. 뭐라도 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험을 잘 보는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를 9개월 준비로 합격을 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한 외에 어떤 공부로 좀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 좀 돕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잘 짜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략이요? 네. 저는 이제 부산대 법대를 나왔지만 서울법대 다니신 분이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1차를. 예. 근데 이제 그분이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2배로 하면은 저도 가능하지 않을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2달 뒤에 시험을 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저는 바로 군대를 가고 제 인생에서 이제 변호사가 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때. 임박한 미션이 있었네요. 네, 임박한 미션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좀 절박해야 제가 좀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떤 평범하게 학원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공부법들을 분석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한 40년치 정도 합격 수기를 이제 모으고 물론 이제 전체를 다 모은 건 아니고요. 예. 수석 합격자랑 그다음에 최연소 합격자. 최연소 합격자 분들이 특히나 공부머리가 되게 비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죠 공부머리가 좋다든지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의 방법을 보면은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사고 방식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비법을 잘 안 가르쳐 줘요. 예. 근데 합격한 직후에는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풀어지죠. 막 자랑하고 싶죠. 잘하고 싶죠. 그때 합격 수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요. 그것들을 다 모으면 예. 진짜 큰 엄청난 자산이 되죠. 공부를 사법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제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관심사가 있으셨던 건가요? 뭐 노는 걸 좋아했죠. 게임을 지금도 좋아하고요. 게임 하셨어요? 네, 게임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 때도 게임을 네, 거의 게임을 뭐 많이 프로 했습니다. 게이머 수준으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습생이었어요. 네. 연습생이셨어요? 뭐요? 스타크래프트였어요. 아 정말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진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가 돼서 감독이 됐어요. 같이 지금요? 게임하는 친구. 예, 감독이고 지금도 이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이제 그때 뭐 서너 살 때였는데 이제 저도 이제 중간에 게임을 관뒀다가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두 살 때쯤에 1억을 번 거예요. 그 친구가. 예, 그래서 너무 놀랍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럼요. 그런 너무 거를 힘들죠. 미시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부러운 일이지만 네. 저는 그때 딱 느낌이 왔어요. 아 절대 이 직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일생 벌돈을 지금 다 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기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게임과 네. 공부를 어떻게 예, 조화를 너무 시키는지 중요합니다. 말씀 너무 더 중요하고. 붙여주세요. 네. 예, 근데 어머님도 일단은 지금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저는 진짜 옛날 골 때리는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때 술 먹고 그러셨어요? 엄마 해장국 해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님은 네. 굉장히 인자하셨나 봐요. 막 울고 그러셨죠. 막 혼자 막 우시고 막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 예. 근데 이제 원래 결과가 좋은 모든 게 좋다. 엔트구트 알레스구트라는 독일 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이제 좋죠. 어머니께서 이제 뭐 네. 우리 아들 난 믿었다. 지금은요? 거짓말인 것 같지만 뭐 아.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네. 믿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사실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첫째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 치팅데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죠. 알고 계시죠? 그날 치팅데이 먹잖아요. 그날 먹잖아요. 예. 근데 하루에 10분씩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다면 다이어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루에 10분씩이 안 되겠죠. 먹고 싶으면 안 되겠죠. 근데 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은 공부하다가 다 했으면 하루에 10분 게임할 수 있게 해줄게라든지 하루에 30분 해줄게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 그게 똑같아요. 다이어트 하다가 음식 먹는 거 똑같아요. 차라리 긴 시간의 어떤 치팅 데이나 그런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욕구라는 거는 일정 정도 내가 해소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 그날은 욕구를 해소할 수 해소할 있도록. 수 있어야 돼요. 그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라는 거는 시간 투자가 필요한 건데 이걸 자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0분 하다 보면은 감질만 나서 더 하게 되죠. 더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자식이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게이머가 있어요. 순수한 게임을 좋아하는 저 같은 애.
그게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데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 끼고 싶어요. 특히 코로나라서 지금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런 친구들. 근데 이 사람 이런 유형의 이런 유형은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 거지 게임하고 싶은 거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순수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한번 분석 한번 잘 해보세요. 그러면 좀 다른가요, 접근법이? 다르죠. 순수하게 게임 좋아하는 사람 진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줘야 돼. 치팅데이에 진짜 부모님이 눈물을 머금고 허용을 해줘야 돼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친구랑 뭐 만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방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볼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은 그 게임하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잠재우시고 공부를 하셨나요?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야죠. 그럼 똑같은 거죠. 일단 다 하고 저는 일단 하고 나중에 게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겐 치팅 데이가 아니라 뭐 치팅 이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길게 뭐 몇 년을 쓰면서 이렇게 뭐 되게 어떤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해야겠죠. 근데 그러려면 부모님이 인생을 자식 인생 어떤 관점 예측 설계가 좀 있어야 되죠. 중고등학교 때 조금 못하더라도 나는 이후에 대학을 어디 갔을 때 무슨 시험 치고 어떻게 취업을 시켰다 이런 게 내 뜻대로 갈 수 있다고 확신이 들면은 조금 지금 현재 여유를 둘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아까 말씀드린 치팅데이처럼 운영하는 게 좋죠. 그러면 변호사님은 부모님이 좀 관대하셨어요? 엄청 관대하셨죠. 저는 엄청 관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일주일에 8일 정도를 PC방 가고 일주일에 8일이요? 그럼 사는 건가요? 집에 왔다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하루는 다시 가는 거죠. 어. 집에 와서 출석 체크만 하고 집에 이제 다시 가고 네. 이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믿어주시는 것도 네. 있었고 그냥 어머님 말씀은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데 게임에 이게 공부로만 바뀌면 얘는 대성할 것 같다. 뭐라도 하겠지. 뭐라도 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이거는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고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뭐 제가 이제 멘탈적인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약해서 제가 되게 새가슴이거든요. 네. 시험 점수 안 나올 때 원인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책을 안 봤을 수도 있고 봤는데 지식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게 다 돼 있지만 시험장에서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떨어가지고 저는 이제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실력이 점점 없다가 이제 쌓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서 또 많이 무너졌고 사법 시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팔을 이렇게 떨었어요. 제가 시험 칠 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고 가면은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떨 거라는 거 알고 가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럴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시나리오를 짜시고 가셨네요. 그렇죠. 이건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에요. 예. 근데 순발력이라는 걸 믿으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예. 순발력이라는 거는 안 떨겠지라고 했는데 떨면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계획이 없는 거죠. 수능 때는 이런 예상 시나리오 그런 거 없었죠. 그때는 제가 공부를 잘 못할 때고 재수를 했었는데 재수하셨어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떠니까 우황청심환을 먹고 잤어요. 저 시간에 졸면서 시험을 쳐가지고 재수했을 때도 제가 긴장을 또 많이 했고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잠을 못 자도 시험을 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잠을 못 잤으니까 시험을 못 칠지도 몰라는 불안감이 불안감이 압도되죠. 시험을 못 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법 시험을 준비하고 본격적인 공부를 할 때는 모든 거를 다 테스트를 미리 해봤어요. 잠을 안 자고 시험을 쳐본다든지. 모의고사. 네네 모의고사 칠 때. 그다음에 저는 항상 시험 칠 때 배가 아픈데 일부러 상한 우유를 먹고 시험을 쳐본다든지. 정말요? 되게 이게 이상한 짓거리 같지만 실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행정고시가 나왔죠. 고등고시 중에는 고등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시험 당일과 똑같이 준비해서 해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수능을 잘 치신 분들 중에는 한 장으로 뭐 모든 걸 정리하는 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단권하는 그런 게 단권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기출 5년치를 모두 외워요. 정답까지. 5년치요? 네. 근데 그러면 기출만 공부했냐면 그건 아니지만 기출을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본 거죠. 수능도 기출이 역시나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만점자 합격 인터뷰 중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나는 기출 5년치는 정답까지 모두 다 외운다. 제가 이제 사법시험 기출에 대한 저는 이제 지금 깨달으신 거죠? 현재에 나와 있는 법학의 모든 기출을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나오는 범위도 똑같고 접근법이 기본적으로 같죠. 기출로 연습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신다면요. 공부는 이런 말이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는 이거 수집을 다 해야 돼요. 일단 기출이요? 기출을 귀납해서 모으다 보면 이제 결론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 범위는 여기서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여기서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구나. 심지어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런 게 답이구나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수학 같은 거는 잘 헷갈릴 때 0을 먼저 넣은다든지 이런 것도 존재하잖아요.
자기 기출을 통해서 자기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좀 찾는 거네요. 문제풀이 방식을 못 찾으면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 시험이라는 거는 지식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네.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60점을 목표로 한다 이러면 지식과의 싸움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70점, 80점, 90점을 목표로 할 때 기본 문제를 모두 맞히는 사람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변호사님, 네. 기출이 없는 중학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뭐냐면은 학원들이 잘 보면은 그 기출, 다른 학교 기출이라든지 이 학교의 전년도 기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아, 학교 내신? 네, 학교 내신을 내신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신용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그럼 그 학원을 다니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 학원에서 자료를 잘 어떻게 얻는 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죠. 그리고 기출이라는 건 사실 여기서 원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네. 기출을 보는 이유는 그 기출이 갖는 공신력 때문이거든요. 예. 그 시험에 오류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통계가 믿을만 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선이 있어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사요. 다 사요? 일단 다 사고 그다음에 거기서 모든 문제집에 실려 있는 문제만 표시를 해요. 아,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집에 네, 그것만 표시를 표시를 해요? 하면은 네.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아. 그다음에 몇 개는 실려 있지만 몇 개 안 나온 게 있어요. 그게 B급이에요. A급, B급, 그다음에 이 문제집만 실려 있는 게 C급이에요. 이걸 나눠서 공부하면은 C급은 한번 그 문제집에만 한번 꼬은 문제. C급은 그 문제집으로만 보면 돼요. 오. 근데 B급 정도까지는 내가 선택한 책이랑 같이 봐야 돼요. 그럼 B급까지 공부하면 되나요? 네, B급까지 공부하면은 기본적으로 80점 정도까지는 누구나 맞힐 수 있어요. 그럼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럼 공부해요? C급까지 다 공부를 해주는 아, 거죠. C급까지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맞힐 만한 걸 먼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빈도는 좀 낮지만 네. 빈도는 좀 낮지만 쉬운 것들 그 다음에 빈도는 같지만 어려운 거 마지막에 빈도도 낮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어려운 거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은 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있지 않나요? 이 문제는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거야. 그게 사실 이제 제가 영상을 그런 것도 올린 적 있어요. 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공부를 대부분 못한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저는 예전부터 어떤 생각을 많이 가졌냐면은 시험 출제를 하는 사람도 사람일 거야. 아,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문제를 냈는데 다 교수님이시죠. 그죠? 문제를 뭐 학교 선생님도 내고 그러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도 잘 보시면 중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 문제가 잘못됐다든지 시비를 걸면은 그 학생한테도 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겠지만 그렇죠. 학교 내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생님이 내는 문제는 그때부터 결제할 때마다 얼마나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공신력이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안전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도 결국에는 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바꿔서 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같은 파트의 같은 지식을 서로 다르게 물어볼 뿐인 거예요. 이번에는 옳은 걸 물어봤다면 다음엔 틀린 걸 물어본다든지 이번에 A라는 파트를 냈으면 A 안에서 A2를 낸다든지 이런 식인 거죠. 정해진 거는 똑같고 그걸 다른 방식으로 물어볼 그렇죠. 뿐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세 단계가 있는데 네. 공부를 정말로 잘 못하는 분들, 예. 잘 성적이 안 나오는 분들은 나온 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공부를 하기 어렵고 예, 두 많이 번째, 좀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한 번 나왔는데 다음엔 다르게 나와. 이분들도 아직까지는 그 원리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은 똑같은 것만 나와. 이런 분들이 진짜 이제 그 시험의 본질을 아시는 분들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 문제는 고등어가 나왔고 답이 그다음 시험 문제는 오징어가 나왔고 세 번째 문어, 네 번째 꼴뚜기, 다섯 번째 상어 나오면 맨날 어류만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것만 나오는구나라고 알게 되고 어류 중에서도 내가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나왔으니까 오징어가 좀 나올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공부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야 상어도 외워야 되고 문어도 외워야 되고 꼴뚜기도 외워야 되고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상어만 해도 102가지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책 보고 인강 듣고 문제 풀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너지가 지금 많이 하는 그 맞아.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떨어져요. 갈수록 더 심한 건 의욕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걸 뚫고 나가도 내가 안 맞춰지면은 문제가.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꾸로 접근하는 거예요. 목표는 점수 받는 거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을 많이 알면 되고 을 많이 알려면 으로 공부하면 돼요. 대기자 TV